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흔들의자를 천천히 움직이는 영자 씨는 오늘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응 따뜻한 이 커피를 영상을 마시며 보시고 공감이 흔들의자를 되셨다면 천천히 좋아요. 움직이는 영자 씨. 이응 따뜻한 이 커피를 영상이 필요한 마시며 분들이 흔들의자를 떠올랐다면 천천히 공유. 움직이는 영자. 이응 따뜻한 커피를 업데이트되는 마시며 정보를 놓치고 싶지 흔들의자를 않다면 천천히 움직이는 영자 구독과 알림 씨는 설정 오늘도 책을 읽고 부탁드려요.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집을 팔자. 처음엔 단지 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평생 말하지 못한 사과와 사랑이 숨겨져 있었죠. 미움이 쌓이고 오해가 깊어지면 가족도 남보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마음이 다를 때쯤 그 미움의 껍질 안에서 다시 가족이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시어머니와 며느리로만 살아온 두 여인의 마지막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선언집을 팔라고 한 사연.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열어봅니다.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하얀 커튼 끝자락을 흔들었다. 박정수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아른거렸다. 오래된 나무 마루, 손때 묻은 싱크대, 그리고 벽 한켠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웃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에 이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네, 어머니. 왜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나 그 집 팔아야겠다. 순간 서진의 손에서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퍼졌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 말이다.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 서진은 믿기지 않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 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집은 내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야. 하지만 이젠 그게 짐이 돼버렸어. 도연이 때문에. 서진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도연이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묘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틀 뒤 정수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구청에서 돌아왔다. 서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정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이게 그 집 등기부야. 등기부요?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구나. 내 이름은 있는데 도연이 이름이 없어. 서진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왜 이상해요? 원래 어머니 명의였잖아요. 정수는 천천히 봉투 속에서 한 장의 메모를 꺼냈다. 종이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 집 담보로 잡힌 김도연. 서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담보요? 남편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몰래 내 남편이 그랬다더라.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지금 당장 들어와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날 밤 퇴근한 김도연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정수는 조용히 찻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도연아, 네 어머니. 너 그 집 담보로 잡았지?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왜 그랬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잠깐만 쓰려 했어요. 금방 갚으려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함부로 쓴 거냐?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의 집을 내놓는 거예요?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안방 문을 닫았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방문을 바라보다 그 문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무너졌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홀로 은행을 찾았다. 담보대출 내역을 조회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5억이라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서진아, 내일 부동산에 가자. 내 아버지가 남기신 집,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을의 부동산 사무소에 나란히 앉았다. 정수는 계약서를 꺼내 들었지만 한참 동안 서명하지 않았다. 여사님, 매수자 쪽에서 오늘 계약 가능하답니다. 부동산 직원이 재촉하자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어요.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모였다. 정수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내일 한 사람이 온다.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이야기할 거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왜 집을 팔겠다고 하셨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르기도 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이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야. 우리의 지난 시간, 그리고 잘못의 무게가 쌓인 곳이지. 밤이 깊어갔다. 거실의 불빛 아래 정순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표정은 결심에 차 있었다. 그 어떤 슬픔보다도 단단한 오래된 어머니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 오후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거실 창문 너머로 낙엽이 이리저리 흩날리며 떨어졌다. 박정수는 손에 오래된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 잔은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 준 것이었다. 정순이, 이 잔은 너 닮았어. 단단하고 오래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 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음 날 오전, 대문 앞에서 자동차가 멈췄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대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깊게 팬 눈매, 세월의 흔적이 짙게 깃든 얼굴이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에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댁에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이서진은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지? 어머니가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정수는 차를 내오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 집,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 따뜻함이 당신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죠. 정순의 말에 남자의 손끝이 떨렸다. 그때 당신 남편이 나 대신 보증을 섰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씀하러 오신 겁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흔들렸다. 그 일로 집이 담보로 잡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럼 당신이 내 남편의 이름을 빚의 보증으로 이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도와주셨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진은 옆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시아버님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떠안으셨다고?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어머니, 손님이 누구십니까? 정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다. 내 아버지가 왜 갑자기 쓰러지셨는지.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너 아버지는 강 회장님의 사업이 무너졌단 소식을 들으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행으로 가서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게 아버지가 그날 쓰러진 이유였습니까? 그래. 그 일 이후로 아버지는 심장이 버티질 못했어.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꿈 같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사람이 어려울 땐 도와야지 하셨거든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그때라도 와서 사과라도 했어야 했잖아요. 제가 감히 올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하지만 이젠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빚, 이자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늦게라도 왔다는 게 고맙고 또 서글프네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목구멍에 걸렸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담담하실까? 나였으면 분노부터 치밀었을 텐데. 그때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당신의 빚으로도 우리 가족의 아픔으로도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팔려는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집이 팔리면 그분의 희생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곧 그녀의 가슴 한복판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그날 밤 정수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정수나 사람의 빚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다. 마음을 지켜주면 그게 진짜 갚음이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아직 다 갚지 못했네요. 다음 날 정수는 서진을 불렀다. 서진아, 집 파는 일은 조금 미루자. 어머니, 마음 바꾸신 거예요? 그래, 팔긴 해야지. 하지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이야기를 함께 팔 거다. 서진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안의 사연을 듣고 눈물 한 번쯤 흘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값어치 있는 거래 아니겠니?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한 세대를 살아낸 어른의 깊이를 느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찻잔을 들어 올렸다. 햇살이 잔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붉게 물든 단풍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늦은 오후 창가로 기울어드는 햇살이 식탁 위 반찬들을 길게 비추었다. 된장국 냄새가 은근하게 번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다. 정순의 숟가락이 가볍게 그릇에 부딪혔다. 도연아, 그 집 팔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하게 내리꽂혔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인데요. 그래, 내 집이지. 하지만 나도 그 집에 피와 땀을 섞었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을 갚으려고
내가 시장에 나가 장사했던 거 잊었니? 이서진은 손을 꼭 쥐었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도연을 흘끗 바라봤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집,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돼. 내 이름으로 들어온 서류가 있어.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이제야 정리가 된 거야. 하지만 조금 모자라. 모자라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는데요. 정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 아버지가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었어. 그 사람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찾아왔더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나한텐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집을 팔자고 한 거야. 며느리 서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얼마입니까, 어머니? 5천만 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숟가락이 식탁에 떨어지는 소리만 공기 중에 울렸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서진이 급히 말했다. 우리 집 팔면 갈 데도 없고 아이 학교도 멀어지고. 서진아. 정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는 몰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의 빚을 졌는지.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한 여자의 세월이 그 속에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안방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혼잣말을 했다. 집을 판다는 게 말이 되나? 서진은 남편 옆에 앉았다. 도연 씨, 어머님 말씀 속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다니? 그냥 빚 때문이 아니라 어쩐지 죄책감 같아요. 아버님 친구한테 진 빚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진 마음의 빚.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왠지 맞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빛 속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묘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빛 안개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던 그의 겨울. 그녀는 남편의 친구 최상수에게서 돈을 빌렸다. 그때 그는 말했다. 박 여사, 이건 돈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당신이 언젠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그 말을 정수는 잊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 도움을 죄로 느꼈다. 남편의 친구에게 너무 의지했기에 사람들은 뒷말을 했다. 이제 그 아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지만 그 빚은 갚으셔야죠. 정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내가 그 빚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지. 그녀는 결심했다. 도연이 모르게 내가 정리하자. 하지만 그 결심이 또 다른 파란을 불러올 줄은 그때 몰랐다. 이른 새벽 안방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정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냈다. 노랗게 바랜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10수년 전의 사진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편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순 씨,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때의 약속 언젠가 꼭 지켜주세요. 상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쓸어내렸다. 상수 씨, 내가 이렇게 늙도록 그 약속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그날 아침 식탁엔 따뜻한 미역국이 올랐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그 채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파는 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일은 내가 정리하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혹시 아버님 친구분의 가족이 뭐라고 하셨나요? 정수는 순간 멈칫했다. 그 아들이 왔더구나. 그 사람 나를 보며 그러더라.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약속이라뇨? 그게 대체 무슨 약속이에요? 정수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국물을 떠먹으며 눈을 피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도연 부부가 일을 나간 틈이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던 중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멀어질수록 자신의 지난 세월이 하나씩 되감기듯 스쳐갔다. 도착한 곳은 낡은 단층 주택. 그곳에는 최상수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 중반쯤의 남자가 나왔다. 박정순 어르신이시죠? 그래요. 나예요. 당신 아버지 친구였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내줬다. 어머니께서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존경했어요.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그분께 빚을 졌어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도연이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그건 빚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돕는 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마음의 빚을 졌어요. 그걸 끝내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도장과 서류를 꺼냈다. 이게 우리 집 서류요. 내 몫의 지분이라도 정리해서 그 빚을 갚겠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저희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했던 그 약속은 뭐였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당신이 언젠가 당신의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당신 마음의 빚이라고.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소복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래, 결국 그 약속은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라는 말이었구나. 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이미 도연과 서진에게는 집을 팔자는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시각 도연은 우연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탁자 위엔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도연아, 나는 평생 말 못한 일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상수 씨의 도움을 받았단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그분은 나를 구해줬다. 그게 죄라면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도연은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가 이런 사연을 숨기고 사셨단 말이야.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서진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서 어머님이 집을 팔자고 하신 거였군요. 응. 그분이 남편의 친구라면 어머니에겐 죄책감이 평생이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저녁 햇살이 벽에 비치며 오래된 그림자처럼 흔들렸다. 그 시각 정수는 다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그녀는 조용히 움조렸다. 이젠 나도 내 죄를 털어놔야겠구나. 그게 집을 파는 진짜 이유였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저녁 도연이 그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가족을 향한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늦은 저녁 집안은 쓸쓸할 만큼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쪼개듯 또렷하게 들렸다. 정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 건너편의 가로등 불빛이 눈부시게 번져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엔 어제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섰다.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 편지 왜 숨기셨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걸 내가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겨울, 그 사람 최상수 씨와. 정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사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병원비도 못 내던 시절 나 대신 뛰어다니며 약을 구해줬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는 더 일찍 떠났을지도 몰라. 그럼 왜 그걸 숨기셨어요? 그땐 그게 부끄러웠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니?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은 병상에서 눈을 감기 직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수나, 그 사람 상수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정수는 감사 대신 죄책감을 품고 살아왔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떠났다는 게 그녀에겐 용서받지 못할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상수 씨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겠다. 그 다짐이 세월을 버티게 했고 이제 와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연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건 빚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준 건데 왜 그걸 죄로 여기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 몰라. 그때 나는 약한 여자였어. 남편이 병들고 생활은 벼랑 끝이었고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버렸다는 거야. 그 말에 도연은 말을 잃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분과 어머님은? 정수는 손으로 눈가를 감쌌다. 아니, 그 이상은 아니었어. 하지만 내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됐어.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류 봉투를 도연에게 내밀었다. 이게 집 매매 계약서야. 내 몫의 절반을 넘기면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도연은 손사래를 쳤다. 안 됩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집이에요. 아니야, 그건 내 인생의 죄를 닫는 열쇠야.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도연은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봤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얼굴에 이제는 자신을 용서받고 싶다는 인간적인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상수 그리고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의 어색한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찢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됐다. 이젠 진짜 끝내야지. 며칠 뒤 부동산 사무소 앞 정수는 도장을 찍으려던 손을 멈췄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상수 씨 아들이 방금 찾아왔어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다고.
정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래.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였구나.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정순 씨, 이제 그만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정수는 도영과 서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집은 안 팔기로 했다. 대신 내 마음을 팔았어. 서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턴 내 남은 세월을 후회 대신 감사로 살겠다는 뜻이야.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 울음 속엔 서운함도 미안함도 무너졌던 가족의 정이 다시 피어나는 따스함도 섞여 있었다. 겨울의 초입. 찬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지만 정순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버스 창가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정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며칠 전 집을 팔지 않기로 결심한 후 도연 부부는 한동안 정순을 지켜봤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이제야 내 마음이 정리가 됐어. 정수는 식탁에 앉아 손수 만든 고등어 조림을 올려놓았다. 양념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며 어색했던 공기를 천천히 녹여내렸다. 이제야 밥맛이 돌아오네.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시니 우리도 살겠어요. 서진도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집은 저 두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날 밤 정수는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편지, 그리고 찢어버린 사진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모았다. 테이프로 붙여보니 희미하게나마 웃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이 다시 드러났다. 남편, 상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 그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켜고 말했다. 이제 됐다. 이건 내 지난 세월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지. 그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가게마다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그냥 좀 마음이 바빴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싱싱한 시금치와 두부를 샀다. 이웃들과의 짧은 대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세상과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게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식탁엔 오랜만에 정순의 손맛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조림, 나물 3가지. 평범하지만 정겨운 한 끼였다. 식사 후 정수는 도영과 서진에게 말했다. 너희 둘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무슨 일이세요? 여행 가자꾸나. 가까운 바닷가라도 좋겠지. 도연은 놀란 듯 웃었다. 어머니, 여행이라니요? 갑자기요? 그래, 갑자기 가야 진짜 여행이지. 정수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겨울바다의 물결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하게 비쳐왔다. 정수는 모래사장에 천천히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다. 서진은 그 뒤를 따랐다. 어머니, 이런 데 오니까 참 좋네요. 그래, 인생도 이런 거야.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그래도 결국 바다는 다 품어주잖니.
그녀의 말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결에 정순의 목소리가 잔잔히 섞였다. 서진아, 나는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알겠어. 살면서 시어머니 노릇도 쉽지 않더라. 하지만 며느리도 참 힘든 자리였지?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동안 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감사해요. 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맙다, 서진아. 도연이 옆을 지켜줘서. 두 여자는 그렇게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을 바람 속에 흩날려 보냈다. 그날 밤 정수는 숙소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마음이 참 편하다. 세월이 흘러 후회로 남은 일들도 결국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돌멩이였구나. 나는 이제 내 몫의 삶을 잘 마무리하려 한다. 남은 생엔 미움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로 기억되고 싶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빛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은은히 퍼지는 달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내려앉는 위로 같았다. 몇 달 뒤 봄이 왔다. 집 앞 화단에 새순이 돋고 정수는 손수 만든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다. 서진아, 이 된장은 내가 배워가라. 네, 어머니. 서진이 된장을 푸며 웃었다. 어머니, 집 팔지 않길 정말 잘하셨어요. 이 집은 어머니의 냄새가 나요. 정수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는 이 집도 나도 아직 살아있는 거겠지. 정수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됐어. 이제 진짜로 괜찮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된 기억과 후회의 조각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수는 미소로 받아들였다.